우리는 김구 선생님, 유관순 열사, 안창호 선생, 윤봉길 선생 이런 분들만 배우는 거지 실제 사회주의 계열로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을 몰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날 병사 2명이 저한테 자기 집안 얘기를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병사들이 의열단 후손이었어요. 영화 밀정과 박열, 암살에 나오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김원봉부터 해가지고 뭐 김시연, 뭐 김상욱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증손자, 고손자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유가 있어요. 네. 독립운동 할 때는 사실 네. 흔히 말해 이념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네. 서로 길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꿈은 하나였거든요. 독립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똑같이 우리도 무력으로 해야 돼. 누군가는 아니야 무력인 방법으로 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무력으로 한 거랑 뭐가 달라 하면서 우리는 외교 독립이나 아니면 실력을 키워야 되는 학교를 설립하거나 그런 분이 김구, 안창호, 이승만 이런 분들이었고 그리고 실력으로 우리도 똑같이 힘을 키워서 전쟁을 통해 우리가 독립을 얻어야 돼 했던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뜨거운 분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의 후손이었는데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 반일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던 시점이었으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솔직히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가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3분의 2 정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반쪽짜리 역사도 아니라 3분의 1쪽짜리 역사를 배운 거예요. 교과서에서 검열되고 철저히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만 우리는 배운 거죠. 사실 우리가 어느 부분을 역사를 딱 나눠버리고 이건 다 검열해버리다 보니까 단순히 역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으면 대부분이 되게 가난합니다. 근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고 어떤 그 당시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대한민국 국가조차 그들을 외면해버리면은 반공이란 이유로 그럼 그들의 자식들은 누구에게 의지를 하겠어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후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굶어가면서 영양실조로 죽은 분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가난이 대물림 됐는데 갑자기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6.25가 일어나면서 당시에 그렇게 뭐 좌익 계열이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였다는 이유로 모두가 다 연저제라고 해서 직업도 못 갖게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가가 직업을 못 갖게 막았어요. 이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던 거면 100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막았다는 건 문제가 돼요. 국가가 너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좌익 계열의 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네 보니까 이력이 얘는 공무원 할 수 없어. 얘는 군인도 시킬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기업과 공무원은 일단 100% 다 탈락시켜버렸고 대기업에서도 그 당시에는 탈락시켜버리고 이게 정부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엄청났습니다. 정말 그거는 군사 독재 시절까지도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근까지 많은 분들이 가난이 뒤물림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그것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3분의 2나 되는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보면 다 좌익 계열이라고 그냥 직업도 못 가게 막아버리면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전 재산 들여서 독립운동가 했는데 자기 자식과 손자들은 연저제로 국가에서 직업도 못 가게 막아버리면 그럼 그들은 다 달동네 사는 거죠. 어디 살겠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공개를 안 해요.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제가 그때 그 의열단 후손인 그 병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왜 교과서에 안 나와? 왜냐면 스토리가 너무 영화 같으니까요. 결국 영화로 만들어졌죠. 박열이나 밀정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왜 내가 몰라? 왜 교과서에 안 나와? 자기도 모르겠대요. 억울하대요. 믿어달래요. 거짓말 아니래요. 그때 제가 태어나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국가보훈처에 들어가 보니까 등록되어 있는 독립운동가만 15,000명이에요. 그런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을 포함해서. 근데 교과서에 나온 사람은 20명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10년치 교과서를 다 확인해봤어요. 10년 동안 교과서의 내용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물도 똑같이 2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년 동안 우리는 김구
안중근만 알고 산 거예요. 물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분들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김구 선생님이 있었다면 그 김구 선생님을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만든 수많은 조력자가 있었고, 그 김구 선생님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혹은 실제로 죽었던 수많은 동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는 왜 교과서에 안 나오냐는 거죠. 안중근 의사 혼자서 어떻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까? 얼마나 많은 조력자가 같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왜 안 나오겠어요? 그들이 사회주의 계열이거든요. 교과서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제는 나오죠. 교과서는 지금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는 이제는 조금씩 나와요. 조도선, 유동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동화라는 소녀는 17살이었어요. 안중근 의사 의거를 도왔을 때 같이 붙잡혀서 같은 날 같이 재판을 받았어요. 안중근 의사랑.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딱 그것만 나와요. 왜? 사회주의 계열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는 이유가 너무나 어린 그 꽃다운 나이에 3.1 만세운동을 외칠 때 눈앞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감옥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한 맺혀서 거기서 또 만세운동을 외치다가 그 민족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이가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17살이라는 어린 고등학생 소녀였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에도 동풍신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17살이었어요.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유관순이에요. 북한에서는 북한의 유관순으로 동풍신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풍신을 몰라요. 유동화도 마찬가지예요. 17살 소년. 근데 사회주의 계열이고 러시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유동화는 안중근 의사를 도왔고 헤이그 특사였던 이휘종 선생을 도왔던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분을 몰라야 되냐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런 거를 다 빼버리면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자존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이렇게 뜨거운 청년들이 있었고, 이렇게 10대, 20대, 30대들이 많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역사를 공부할 때 물론 김구 선생님도 존경하지만 정말로 많은 독립운동가가 10대부터 30대에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10대부터 30대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우리 조선은 일본이 침략을 해서 대한제국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헤이그 특사를 보내자 그거에 이제 열이 받은 일본이 고종황제를 강제로 폐위시켜요. 그리고 나서 순종황제를 즉위시키고는 협박을 해서 군대를 해산시켜버려요. 조선에서는 군대가 사라졌습니다. 그 조선에 이미 1만 명이 넘는 일본 헌병이 주둔해버렸어요. 그러면 조선 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게릴라 전투를 할 수가 없고 군대와 군대가 싸워야 되는데 어디서 군대를 키우겠어요. 모든 게 점령이 됐는데. 그럼 우리나라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잖아요.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왼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이 러시아도 침공을 하고 중국도 침공을 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처럼 항일 투사들이 생겼을 거고 러시아에서도 항일 투사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들은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적하고 싸우려면 우리도 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군대로 들어가고 러시아의 군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 군대는 사회주의 군대고 공산주의 군대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산주의 군대와 사회주의 군대에 있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그들은 빨갱이라고 욕먹고 좌익이라고 욕먹으면서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대적인 상황이 같이 무기를 받아서 공동의 적을 싸우기 위해서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를 모티브로 따서 만든 게 미스터 션샤인에서 유진 초이예요. 실제 그 유진 초이 같았던 사람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2만 명이나 있었어요. 2만 명. 그 당시에 일부러 독립전쟁에서 우리가 싸움법을 배우기 위해서 러시아 군대, 영국 군대, 중국 군대로 우리가 자원 입대합시다 라면서 그 입대했던 대안의 건화가 2만 명입니다 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원했고 그 독립을 위해서 그 10대들이 입대했다는 거잖아요. 2만 명이나. 그럼 그 2만 명은 다 사회주의자예요. 근데 그게 그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6.25 전쟁이 안 일어났다면 그들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럼 그들이 6.25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6.25 전쟁은 김일성과 스탈린이 서로 짝짝꿍해가지고 일으킨 어떤 자기들의 독재와 야심으로 그런 일을 저지른 건데 왜 정작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 김씨 일가를 욕해야지 왜 대체 그 당시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를 욕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검열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국민이 무식하다. 국민이 선동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리분별할 수 있고요. 오히려 10대들이 더 똑똑해요. 역사적인 배경을 충분히 제시해주고 상황을 알려주면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를 옛날 방식으로
국민은 무지해, 무식해, 아직은 받아들일 때가 안 됐어 하고 검열한다? 저는 그건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독립운동에도 사각지대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때 좀 느낌이 뭐였냐면 제가 NGO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꿈이 없다고 말했던 병사들을 제가 가르쳐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독립운동가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좀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또 다른 사회적인 약자. 진짜 독립운동에도 빈입힌 부익부가 있구나. 독립운동에도 차별이 있구나.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들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독립운동가 앱을 개발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세요. 왜 할 수 있었겠어요? 중학교 때 컴퓨터 꿈나무였잖아요. 근데 이게 독립운동가 앱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닌데 왜 아무도 안 만들었을까요? 정부도 안 만들었어요. 그건 정부가 관심이 없던 거고요. 일반 국민들이 아무도 안 만들었어요. 관심이 없는 거고 수익성이 안 나니까. 왜냐면 보통 앱을 만든다는 건 그 앱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독립운동가 앱의 회원수가 30만 명이에요. 근데 비영리고 광고 하나 없어요. 그냥 제 전액 사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애플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사람들이 검색해서 다운받게 하려면 한 달마다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그게 한 달에 6만 원이 넘어요. 그렇게 지금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모두 다 기억할 수가 없다. 15,000명을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어려운 영어 단어는 15,000개는 외우면서 왜 독립운동가 이런 15,000명 못 외울까? 그거는 영어 단어 15,000개 외우면 입시에도 도움되고 취업도 잘 되고 뭔가 도움이 되는데 독립운동가 15,000명 외운다고 뭐 서울대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다면 외울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15,000명을 외우기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전 생각한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이분들을 그럼 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가 핸드폰을 쓰니까 핸드폰과 관련돼서 뭔가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기념일 알람 서비스를 응용해서 이 앱을 설치를 하면 독립운동가들이 돌아가신 그 서거일에 내 핸드폰으로 문자 알림이 오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앱만 설치해 놓으면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가 서거하신 날입니다. 아 오늘이 이런 날이구나. 그럼 우리가 딱히 그분들을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 앱만 설치해 놓으면 그분들이 일상에서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앱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장교 신분이었잖아요. 아 군대에서 만든 거예요? 네, 군대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의열단 후손 병사 얘기를 듣고 딴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사를 일주일에 3일씩 그렇게 가르치고 남는 시간은 전부 다 앱을 만드는 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다 자기의 어떤 미래와 꿈을 위해서 준비를 할 때 독립운동가 앱을 만들고 병사들 영어를 가르친 거죠. 그래서 남들은 되게 저보고 바보 같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왜 뭐 그런다 누가 알아주냐 이러는데 전 누가 알아주는 거가 아니라 그게 그냥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이것이 지금 내가 모르면 모르고 살았지만 내가 알게 된 이상 이거를 무시하고 모른 체 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 옛날에 NGO도 만들고 그렇게 책도 내고 또 영주권 포기하고 이렇게 자원 입대했던 이 선택들이 저도 모르게 그런 쪽의 길로 점점 저를 인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건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건 좀 시시해 보이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정말 그렇게 공익을 위해서 이타적인 어떤 선택을 한번 해버리면 그 다음에도 그런 비슷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후회롭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독립운동가 앱을 장교 시절에 만들었는데 그때도 협박 막 왔어요. 협박도 당했어요. 극우 단체에서 아니 지금 너는 대한민국 장교라는 애가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심지어 기무사에서도 전화 와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무사에서도 전화가 와가지고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 빼라고 너 그 보안성 검토 받은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잠깐 국가보훈처에는 등록이 다 돼 있던 분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다. 근데 그걸 똑같이 어플에서 보여주는 건데 안 된다 그래요? 근데도 안 되는데 왜 군대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아마 군필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역을 앞둔 장병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때 전역한 지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이제 만료휴가 쫙 내버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장교가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KBS의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다큐멘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청률이 6%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시청률에 대한 감각이 없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신 거예요.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8월 16일날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편지가 와 있었어요. 대부분이 독립운동가 후손이었어요. 편지, 응원 메시지, 이메일, 문자, 카톡 난리가 난 거예요.
뭔가고 봤더니만 정말 응원 메시지, 우리가 할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온갖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들어왔던 거는 고령의 70대 80대 독립운동가 후손이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다시 한번 희망을 자기가 봤다고, 이런 글들을 막 써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나, 뭐 이런 거를 들으려고 읽은 거 한 게 아닌데,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자기를 도와달라는 글도 되게 많았어요. 되게 오랜 시간 독립운동가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지정이 안 돼서 계속해서 보훈처에 서원을 신청하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고령의 어른들이 할 건 별로 없어요. 시장이나 도지사, 대통령한테 편지 쓰기, 1인 시위하기.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독립운동가 서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죽고 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처음에는 왜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지? 했지만 오죽하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그럼 나마저도 이들을 외면하면 이분들은 그럼 누가 도울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그때 그분들이 책을 한 권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만 충분히 전달돼도 우리가 멀리서 위인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나폴레옹 징기스칸을 알기 전에 이런 어떤 숨겨진 독립운동가들, 이들의 이야기만 제대로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긍지, 명예,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을 했죠. 예전에 책을 한번 써왔으니까. 네.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제 전역했고, 전역했으면 이제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저는 다시 또 책을 쓰는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책을 냈는데, 그 썼던 책의 이름이?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 휴먼큐브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휴먼큐브에서도 처음에는 조금 꺼려 있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다 보니까 이 누가 읽으려나. 그리고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어요. 다 유튜브죠 요즘은. 그래서 까레라이스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런 목소리.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직접 채널 만드셔야 돼 이거. 그래서 한 분만 소개해도 컨텐츠 15,000개 아니에요. 예, 그죠. 15,000개. 그때 이제 출판사에서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이 책 잘 안 팔릴 겁니다. 근데 이 책은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작가를 처음 봤대요. 다들 사람들이 글을 쓰잖아요. 글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가 쓴 글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은 진짜 대박 날 것 같고,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라. 이 책은 진짜 지금 같은 시기에 꼭 나와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없으면 끝까지 쓰기도 힘들어요. 없죠. 그러니까 출판사에 전화해서 결국은 이 책이 수익성이 날 거라는 걸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출판사는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해놓고 이 책 안 팔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하더라는 거예요.